이게 수원수투는 순화가 연결되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게 돼.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건 있는데 제대로 모르면 다 틀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 3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돼. 이게 수능 내용이라서.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대충 따라하면 망한다. 10쪽에 질문 있어? 내용 중에 10쪽 11쪽에서 13쪽 12쪽까지 개념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선생님 설명이 책하고 좀 달라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 설명해줘. 없어? 첫 단어는 지수 제곱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해서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돼. 이게 계산이야, 계산.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게 뭐였어 일단? 이게 뜻. 이 뜻이 뭐야 저거 뜻. 자, 뜻. n제곱에서 a가 되는. 그렇지. n제곱근 a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지. 잘 들어. 네가 질문해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럼 뭐를 n제곱하면 a가 될 거냐? 그지? 뭘 제곱하면 지수법칙 적용하면 뭘 제곱해야 돼?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해야지 a의 n분의 1 곱하기 n이어서 a의 1제곱 a가 나온다고. 이거 이해됐어? 그럼 이게 뭐랑 같다는 얘기야? 이거랑 같다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n제곱분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라고 하면 뜻이 뭐야? 이거 뜻. 제곱근에서 응용하거나 활용하려면 모양을 기억하면 안 되고 뜻을 기억해. 뜻. 저 뜻은 뭐야? 전부 어떤 숫자야 저거는? n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a의 m제곱이 되는 거라고. 잘 봐. n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이 안에가 되는 거. a의 m제곱이 되는 거. 맞아? 자, 이것도 해볼게 그러면. 똑같이 할 거야. n제곱해서 뭐가 돼야 돼? a의 m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숫자는 뭐겠어? a의 몇 제곱해야지 n을 곱해서 a의 m제곱이 되겠어. 이 네모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간다. n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결론은 뭐야? 앞에 제곱근의 숫자가 이 제곱근의 숫자가 분모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너네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뜻을 정확히 알면 헷갈릴 수가 없어. 그치? 자꾸 모양을 기억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뜻을 정확히 알면 그래서 수학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결과를 기억하니까 헷갈린다고. 이해됐어? 이걸 이해하면 지수법칙을
제곱근의 지수법칙이나 성질을 다 몰라도 적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야. 공이 그 소단원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분수를 바꾸는 거는 뒤에 나와. 여기 질문 있어? 이거에서?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 있는 성질은 기억을 해야 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해를 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다 분수로 바꿔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적용하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알겠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결과가 기억나야 돼. 알겠지? 이해 따로 결과 따로 하는 게 아니야. 결과가 기억이 안 나면 자꾸 만들어서 유도해봐야 돼. 결과가 기억날 때까지. 그거를 이렇게 빽빽이 쓰듯이 써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써보고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습득을 하면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꼭 문제 풀 때 애매한데 그냥 답 쓰지 말고 애매한 꼭 그냥 내용 확인하고 써야 돼. 문제에서 질문 있으면 좀 14, 15, 16, 16까지 확인 체크? 페이지 15쪽에 네제곱근의 아래가 세제곱근 125 아홉제곱근 곱하기 세제곱근 125 제곱근 125 아홉제곱근에 네제곱근 125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성질이 뭐야? n 제곱근에 m 제곱근 이렇게 이중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를 혹시 기억해? 어떻게? 이거 되게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맞아? 왜 그래? 밖에 n분의 1제곱이 있고 안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알겠어요? 그러면은 분수는 따로따로 가능하니까 12 얼마? 36 아니야? 그러면은 12제곱근 36제곱근 얼마? 18 125 얼마? 없는 건 2라고 했지? 12 곱하기 49 36 28 아니 9 18 이거 똑같잖아. 약분은 1. 이거 분수를 안 바꿔도 이거는 계산이 되는 거지. 됐어? 재민이 다음 시간에 풀어오면 질문 받을게. 15쪽이 없어? 16쪽. 괜찮아? 2번? 18, 7번에 2번? 7번. 이거 똑같은 거잖아. 다섯제곱근, 세제곱근, 제곱근, 세제곱근, 제곱근, 세제곱근. 근데 이제 너네 이제 2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해주고 싶은 말이 수원수나 미적이나 학풍 이런 게 어렵거든. 근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다. 왜 그런지 알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좀만 어렵게 되면 다 틀리니까 너무 어렵게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는 이제 개념을 다 알고 유형을 이해해서
답을 구하는 것까지가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풀리는 패턴을.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게 한 60% 이상이 돼. 그러면은 노력만 해서도 내가 2등급, 3등급까지는 수능 가능하다는 얘기야. 1등급은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얘기를 했냐면 6번하고 7번, 2번 똑같지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내가 예상이 어떻게 돼? 6번 문제 지금 이거 제한 3번 했잖아. 이런 문제 이 정도는 안에 들어가 있고 안에가 분수꼴이고 밑이 다 같으면 어떻게 돼? 다 없어져서 숫자로 나온다고. 그 예상하고 접근해서 풀리면 땡큐, 안 풀리면 뭐가 다른지를 고민하면 돼. 알겠어? 풀 때마다 똑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선수도 공부할 때는 유형의 풀이 방식이나 패턴을 많이 익혀서 1번으로 접근을 뭘로 할 건지를 정리가 돼 있으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가 있어. 근데 결과를 기억하는 얘기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고, 알겠지? 이것도 그러면은 다 약분되는지 볼 거야. 얼마야? 15야? 15제곱근 2, 5, 10이지? 10제곱근 곱하기 6이지? 그 다음 얼마? 3, 5, 15 곱하기 10제곱근 얼마? 6제곱근? 6제곱근? 이렇게.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신에 나와. 내신이 이렇게 1이 아닐 수도 있어. 또 됐어. 그러면 지수의 확장 17쪽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이야. 여기서 또 그렇게 책 17쪽에 1번 지수의 확장 책 읽어볼게. 지금까지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만 생각했으나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 더 나아가 유리수, 실수인까지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야? 유리수. 뭐가 추가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방금 선생님 읽은 거랑 이거 차이가 뭐야? 선생님 방금 질문이 뭐였지? 뭐가 추가됐다고? 그렇지 실수. 지난 시간에 유리수까지밖에 안 배웠다고. 근데 책에서는 실수까지 된다잖아. 이랬어? 실수까지 확장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2에 이런 숫자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지.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돼 있어. 곱하기 2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지수 법칙이 2에 2 더하기 루트 2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왜 여기까지 되는지는 기본 강의에서는 설명 안 할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유리수가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되는 개념이 증명 빈칸 넣기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배우고 3월달에 계약하면 조금 심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설명할 때 증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을게. 뭐도 돼? 이것도 된다. 얘는 뭐가 돼? 2에 2루트 2제곱 이렇게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야. 우리는 그러면 지수가 실수인 것까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책 지수가 점수인 경우 지난주에 설명했지. A의 0제곱이 1이라는 거는 약속이라고 했어. 약속. 일단 한번 설명해 줄게. 수원수투에는 그 뭐지? 어떤 이제 정리나 성질들을 설명할 때 1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수학이라는 게 있어. 수학 안에 이제 무슨 정리나 뭐 이런 게 있잖아. 성질들이.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건 없어. 그럼 법칙이야, 법칙. 근데
정리나 성질들 그러면 성립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여기 있어? 항상 있어. 항상. 그게 그러니까 개념의 포인트나 출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중학교 때 배웠고 유리수일 때 배웠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개념인데 실수까지 확장이 된 상태고 A의 영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1로 약속한 거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A의 1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은 우리가 지수법칙 자연수 자연수니까 지수법칙 성립하지. A의 뭐가 돼? 1 빼기 1이 되잖아. 이거는 근데 분수로 바꿔보면 A분의 A잖아. 이건 우리가 숫자로 1로 배웠지. 이것도 1이 돼야 될 거라고. A의 0제곱은 1이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데 원래 이거 증명은 아니야. 이건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수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의 0제곱이라는 정의가 없으면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제 대학교 때 배우니까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약속들도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약속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약속이라고 하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이 됐지? 이건 1로 약속한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설명한 거니까 이건 무슨 수라고? 자, 마이너스는 무슨 수? 마이너스 제곱은? 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를? 자, 너네 개념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 안 되면 지금 못 간다. 다음 시간부터 개념 테스트 할 거야. 이거는 무슨 수야? 말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로. 기억해? 자, 잘 들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항상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수원 수트 내용은 내용이나 성질을 말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말로 얘기할 수 있어. 식이 아니라 식이나 문자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말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 이거? A의 뭐라고 했지? 그렇지 역수라고 했잖아. 역수. A의 역수라고. 이거를 뭐라고 했어? A의 0 빼기 1로 그럼 A의 0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이니까 얘는 A분의 1이어서 이거랑 같다라고 했잖아. 설명이 되는 이것도 A의 역수라고.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면 우리가 A의 N제곱 지수법칙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지. 그럼 이건 뭐가 돼? 말로 그치 A의 N제곱의 역수가 된다. 역수.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A N제곱분의 1이다. 알겠지? 마이너스 지수는 그렇다.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1이야. 그렇지. A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라고. A의 2분의 3제곱이 역수니까. 이해됐어? 이해나? 말로 기억해야 돼.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2번 1번 박스 밑에 0의 0제곱, 0의 마이너스 1제곱, 0의 마이너스 2제곱 등은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A가 0이 아니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밑이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A 0의 0제곱은 나중에 이제 수투에서 배우게 돼. 어떤 숫자인지.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으면 2번 정수일 때 지수가 똑같이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동그라미. 그게 전제야. 밑이 0이면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밑이 문자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석을? 자, 밑이 문자로 나왔어. A, B가 아니라 X로 나왔어. 그러면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접근을. X는 0이 아니고 그렇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왜 그렇게 구분해야 돼? 뭐 하려고? 태민이 뭐 하려고 그렇게 구분하겠어? 영이 아니면 이 봉충들 0이 아니면 지수법칙을 쓰려고 0이면 못 쓰니까 0이 아닐 때는 지수법칙을 쓰고 0일 때는 x가 0으로 고정되니까 대입하면 되잖아. 그 뒤에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이런 성질을 배우면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 성질을 쓰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로 나오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히. 알겠어?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구분하라는데 맞아 구분해야지 이게 아니고. 알겠어?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 이 개념 문제가 수능에 나와서 그래. 지금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수능이 여러 번 나왔어. 지수법칙에서 밑의 성질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그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수능에 나왔다고. 2번 성질 똑같이 넘어갈게요. 3번 지수법칙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1번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인 지수의 정의 이거 배웠지 아까? 됐어? 근데 거기는 뭐가 어떻게 돼 있어? A가 양수이고 거기 동그라미. 근데 그러면 비교해 볼게. 2번에 1, 2번은 정수나 정수일 때는 0만 아니면 되는데 유리수일 때는 음수는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그 알면은 구분될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왜 그럴 것 같아? 혹시 예습하면서 생각해봤어? 예습했다면서 좀 더. 선생님이 자꾸 뭐 배우기 전에 먼저 읽어보라고 하라고 할 때 선생님 자꾸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물어보잖아. 그거 잘 듣고 아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 구경하고 보지 구경. 그치? 아씨 처음에 잘 모르겠네. 그냥 구경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자꾸 뭘 물어보면 아 내가 책 읽을 때 배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 내용을 알면 아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때까지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지금 방학 때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처음이니까 진도가 나가면 수업 올 때 처음부터 읽어와야 돼. 처음부터 진도 나간 데부터 읽어오면 앞에는 다 까먹어. 절대 기억이 안 나. 계속 그러면은 내가 이거 수원을 20번 하면 몇 번이야? 한 15번에서 20번 할 텐데 개할 때까지 일단은 20번 읽혀져 있어야 돼. 맞아? 근데 내용을 몰라. 집에서 읽겠어. 나는 바보인가? 20번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계약하면 기본 문제는 안 할 텐데 아마. 그렇게 돼야지 시험 대비할 때 조금 어려운 것까지 풀어보고 점수를 만들 수가 있어. 제발. 왜 그러냐면 그거 설명해줘야지. 왜 음수일 때를 그럼 생각해보면 돼. A가 음수이면 만약에 -2야 그러면은 뭐 요거는 가능하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의 역수라고 했잖아. 음의 정수까지는 되네? 그지? 근데 음의 유리수일 때가 안 돼. 아, 마이너스일 때, 유리수일 때 2분의 이거는 뭐라고 써? 이거 어떤 숫자야? 본 적 있나? 이거 제곱근을 바꾸면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뭐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치, 루트 2i라고. 이게 무슨 숫자야? 허수라고, 허수. 그러면 이제 책에서 개념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제곱근 중에 제곱근이 1단원에서 실수일 수도 허수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지수법칙은 허수인 경우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실수까지만 생각을 해야 될지 허수를 생각을 해야 될지 문제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유리수 지수면 제곱근까지 내가 포함시켜서 지수법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음수일 때는 분모가 짝수면 제곱근에서 이렇게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겠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지수법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야. 왜냐면 I 규칙 때문에 그래. I 거듭적 규칙 때문에 지수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생겨. 부호 때문에 그래. 부호.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되겠지. A가 0보다 작고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허수인 수에 대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일을 써놓고 기억하면 아,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뭐다?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구나. 0은 아니라는 걸 앞에서 배웠으니까. 음수일 때는 허수가 나오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겠다 라는 전제가 있다고. 그런 숫자가 없는 건 아닌데 복소제에서 아마 다뤘을 거야. 어떤 제곱 복소제 값을 구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 제 설명 모르면 안 돼. 이제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 A가 양수 B가 양수에 동그라미 치고 지수가 실수도 마찬가지야. 4번에 양수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연수일 때나 정수일 때는 0만 아니면 되는데 유리수일 거나 지수가 실수일 때는 0보다 커야 되구나. 이유를 알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보충학습의 1번. 이거는 이제 유형 문제 중에 이제 지수를 변형을 하는 방법인데 유형 문제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형태야. 비슷하게 자주 출제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수의 식의 변형 공식. 이것도 이유를 알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문제 풀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공식은 아니고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게 같대. 아니 XYZ 들어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 식의 해석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 숫자의 거듭제곱이 다 같다는 얘기야. 숫자의 크기가 같으면 크게 일정하다는 얘기인가? 맞아? 아니 어떤 이제 다르게 표현된 숫자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고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다 같다는 얘기, 항상 같다는 얘기니까. 이해돼? 그러면 항상 그 값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해? 그치, 상수라고 한다. 상수. 우리 수 중에 값이 일정한 수를 상수라고 해. 맞아. 유리식에서 이 개념이 또 나와 계속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b가 일정하지. x 대 y 대 z는 a 대 b 대 c. 유리식에서 이런 걸 배웠어. 너네 처음 했어.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 나중에 기회 가면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잘 들어. 우리 할 시간 없어 나중에. b가 일정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이 같은 b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맞아? 그럼 b가 일정하면 그 b 값이 있겠지.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한다고? 상수라고 해서 이거를 는 k 라고 놓고 x를 ak 처음 봐. 유리식 이거 몸이 아닌가? 맞지? 이거 생각나? 알겠지?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해법이 정해져 있어.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c의 z제곱을 k라고 넣을 거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요거 다음에 이제 해법이 어떻게 되냐면 xy의 z가 궁금하거나 xy의 z의 어떤 연산이 궁금한 거야. 이게 xy z 문자야 지금. 그러면은 a의 x제곱이 k다라고 했을 때 맞아? a는 어떻게 표현될까? k의 몇 제곱이어야겠어? 설명했지 아까 준호한테. a는 k의 몇 제곱으로 표현돼? 그치, x분의 1제곱으로 표현된다고. 왜? 모의 x제곱이 k의 1제곱이가 k의 1제곱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a 자리잖아. 맞아?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한다면 얘는 a가 되고 k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쓸게. 성질 배웠으니까 성질 쓰는 거야.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뭐가 돼? k의 y분의 1제곱이 될 거고 c는 k의 z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나? 그러면은 잘 봐. 못하러 그럼 이렇게 하냐. 어차피 안 구해줄 텐데 우리가 지수법칙 언제 쓸 수 있지? 지수법칙 언제 써? 위치 0이 아니면 쓸 수 있어? 지수법칙 언제 쓰는 거야? 그 전제 조건이고 언제 써야 돼? 잘 생각해보면 어떨 때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어? 문제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최민정 씨 알아? 모르겠어? 이게 이제 혹시 찾은 사람? 자,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성악이 안 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잘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뱉으면 말이라는 게 듣고 사라지잖아.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내용 설명할 때 하는 얘기들은 다 내용이 필요한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초집중을 해야 돼. 초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들으면 그 다음날 되면 절반을 까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용을 꼭 읽어보고 뭔 얘기였는지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 몇 번 얘기했어, 문제 풀면서. 밑이 같아야 쓸 수 있어, 밑. 맞아?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지? 2의 제곱하고 3의 세제곱하고 이런 거 지수법칙이 돼야 안 돼. 밑이 다른데? 계산이 안 돼, 법칙이.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이 있어야지 밑이 같을 때 지수법칙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이거? 밑이 다르면 쓸 수가 없었다고. 근데 너네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밑이 같으니까 쓰고 있는 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대답을 못한 이유가. 그러면 저거는 왜 저렇게 하겠어? 방금 설명. 아니, 밑을 똑같이. 그치. 밑을 K로 바꾼 거, 똑같이 바꾼 거로. 밑이 A, B, C로 다른데 밑을 K로 바꿔서 지수법칙을 쓰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는 문제에서 질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저렇게 해서 밑을 맞춘 다음에 뭘 한다? 지수법칙을 써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위에서 저런 방법을 적용한다. 그럼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면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미수 통일이라고 할까? 미수란 말 없긴 한데 기억하려고. 밑을 맞춘다. 지수 통일하는 게 있었지? 계속관계 비교할 때는 지수 통일을 해서 밑을 비교하는 거고, 지금 1번은 똑같은 내용이어서 3개짜리로 바로 설명한 거야. 됐나?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왜 성립하는지 증명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증명은 그 나중에 한다고 했지.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24쪽에 필수예제 12번. 이거 먼저 보고 앞에 갈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하려고 다른 내용 쉬우니까 이건 처음 나온 거니까. 이걸 구하래. 맞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지? 지수 법칙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밑을 통일해. 그치? 밑을 통일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소인수. 그치. 소인수분해를 해, 소인수분해. 3의 세제곱이지? 어려운 거 같아.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방금 얘기한 고추가스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몰라, 지금 내가 그 안 배웠어. 안 배운 걸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볼게. 배운 걸로. 근데 내가 x분의 3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잘 보니까 우리가 13의 x제곱이랑 3의 세제곱이면 x분의 3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 x는 내가 구할 수는 없지, 밑이 다르니까. 근데 x분의 3이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지. 왜? 그럼 여기가 13이 되고 3은 x분의 3이다 이렇게 돼서 이 x분의 3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 얼마인지도 몰라. 왜냐면은 c 값을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x, y 문자의 값을 따로 구해서 대입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시기값을 그냥 구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x를 구하는 방법은 안 배웠어 아직. 그래서 시계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3하고 3이 똑같으니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지를 보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17은 3의 y분의 4제곱. 모양이 그대로 나왔다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와?
지수가 빼줘야 되니까 두 개를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3의 x분의 3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4제곱이 3의 x분의 3제곱 빼기 y분의 4제곱이니까 이게 뭐랑 같아? 13 나누기 117이랑 같더라고. 이거 혹시 얼마인지 알아? 117이라는 숫자를 처음 보지? 얼마면 돼? 9면 되지. 나눠지는 수야 이게. 암산이 안 되면 나눠봐야 돼. 알겠지? 그럼 뭐가 돼? 9분의 1이야. 9분의 1이면 3의 몇 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2제곱. 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구나.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방식. 이것도 중요해. 식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됐어? 오늘 배운 대로 해볼게. 아 이거는 갖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밑에 확인 체크 25번을 같이 해볼게. 이게 이제 약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에 뭐랑 같다고 나왔을 때 는K라고 넣는다고 했는데 같은 경우가 아니어서 식의 모양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필수의 제기가 있으니까 4의 그 확인 체크 25번이야. 그 밑에 있는 거. 이걸 한번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이건 3으로 맞춰졌으니까 는 K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얘는 안 맞춰지니까 어떻게 하자고? K라고 하자고. K 구하라고 한 게 이렇게 생겼지? 그럼 뭐야? 4의 X제곱이 K니까 4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K의 X분 오! 이 모양이 나왔네. 그 다음에 뭐 먼저 하라고? 뭐 먼저 하라고? 소인수분 먼저 하라고. 근데 소인수분 안 했지? 왜 안 했어? 하면은 제곱이 되는데 그럼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소인분해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더 간단하냐. 이해됐어? 원래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라고 배웠는데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이 되니까 그지? 이 모양이 안 나온다고. 2x분의 이렇게 된다고 배운 대로 하면. 알겠지? 판단을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냥 9를 어떻게 해야 돼? K의 Y분의 1제곱 요 모양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요걸 만들려고 해. 일단 6은 K의 Z분의 1제곱인데 Z분의 1을 제곱하면 Z분의 2가 되겠지. 한 번 더 바꿔야 되겠네.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6의 제곱은 K의 Z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만들었고 이 식을 그러면은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는 어떻게 하고? 지수가 더해지려면 곱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나누고 하면 되지. 이해돼?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2제곱을 하니까 아 내가 원하는 이런 식의 값이 나오고 그러면 K의 X제곱은 4지 곱하기 얼마? 9 나누기 얼마? 36 얼마야? 답은 1이네. 그럼 이거는 K의 몇 제곱이야? 0제곱이지? 그래서 답이 0이란 소리야. 이해됐어? 밑을 맞추는 이유가 뭐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 는 K라고 놓고 지수 법칙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고민한다면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라고? 유형 문제야. 유형 문제. 여기서 변형되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기억 패턴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 이거 질문 있니? 알겠지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5번부터 풀어볼 건데 간단한 것들은 너네가 해보고
몇 개만 반응만 할게요. 5번에 1번은 누명을 해봐. 2번 3번만 해볼게. 똑같아. 지수로 바꾸는 거야. 유리수 지수, 실수 지수로 바꿔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도 법칙을 적용하면 되니까. 지수법칙 언제 쓴다고? 위치 맞춰졌을 때. 그럼 소인수분해를 어디까지 해야 할 건지 고민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간에 계산하더라도 마무리를 소인수분해된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으니까 27, 27 그게 맞춰져 있지만 3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 얘도 5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됐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돼. 얘는 뭐가 돼? 5의 세제곱이지? 얘는 3의 세제곱 이렇게 하고 이거 계산되잖아 바로. 곱하기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의 3의 3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 3은 분자에 있고 5는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끼리 분모끼리 하면 되겠지. 어떻게? 5에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니까 더하기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네. 아니 2분의 1 소리. 그 다음에 3은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니까 지수 얼마?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지. 됐어? 한 번에. 그러면 5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0제곱 5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 5분의 1의 역수의 역수니까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계산은 요령이 필요해. 그러니까 잘 보고 어떻게 하는지. 5에 이 실수는 처음이니까 나누기 6의 루트 6 루트 2 더하기 4는 2로 바꿀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했잖아. 6이 2를 포함하고 있어. 이 안에 있는 2는 얘랑 계산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아 6이 아니고 소리래. 2보다 2. 얘는 얘랑 계산되겠네. 얘는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거여서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지수법칙 곱하기지? 그럼 어떻게 돼? 2에 12니까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얼마? 5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지? 곱하기 약분됐네. 답은 25. 있나? 질문 있어? 없으면 필수적 6번. 이거 앞에서 해봤지? 문자로 해보잖아. 문자로. 그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진짜로? 밖에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면 밖에서부터 하라고 했지. 정리하는 거. 얼마? 제곱근이니까 맨 밖에 2분의 1 있고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 괄호 안에 얼마? 2의 1제곱 곱하기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세제곱분의 제곱이면은 2의 얼마? 2분의 3제곱. 4제곱분의 세제곱이면 2의 이렇게 분모로 한다고. 이렇게.
안에 있는 걸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2의 2분의 1 저희는 중간에 2의 3분의 2제곱. 저기 세제곱은 써서 곱하기니까 더하기 곱하면 얼마? 3분의 1 곱하면 얼마? 8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너네 편한 대로 해. 밖에서 또 대신에 이게 2의 k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추천하지는 않고 이게 근데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어서 설명만 한번 할게요. 루트를 벗길 수가 있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제곱근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벗겨지지. 그러면 제곱하면 2 곱하기 4제곱분의 2의 세제곱은 제곱하면 2에 이렇게 돼. 그러면 나누면 빼기가 되지. 그러면은 빼기 1 이렇게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만 정리해서 비교하면 조금 더 간단할 수는 있어. 알겠어? 세제곱 4제곱이라서 12제곱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 나왔긴 하는데 좀 어려워 그게. 왜냐면 이거 보여주면 이걸 12제곱하면 여기 12제곱 되니까 2의 8제곱하고 이 12제곱 되니 2의 9제곱 이렇게 바뀌긴 해. 나중에 연습을 할게.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 배운 대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써서 연산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거 확인체크 15번 풀어가지고 1분 줄게 1분. 나왔나? 얼마? 얼마? 비밀이야? 뭘? 준호가 2 나왔대 2. 또 다른 거 나오면 되죠.
그 안에 것도 바꿔야지. 자, 봐봐. 요령이 필요해, 요령이. 잘 봐.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그냥 계산하면 뭐 어찌어찌 답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정리하는 유형이잖아,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 이거를 2의 제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지? 그래? 어떻게 생각해? 준호 아니야? 왜? 선생님들 먼저 하라고 했는데? 왜? 아니, 안 바꿔도 된다. 바꿔야 될 것 같아? 2의 제곱. 태민이 2의 제곱? 태민이 안 바꾼 것 같은데? 왜 안 바꿨어? 안 바꾼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선수분에 먼저 해봐서 접근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뭐하러 기똥을 안 넣나? 맞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 왜 안 바꿨지? 바꾸는 이유가 뭐야? 밑을? 어? 그렇지. 근데 이거는 다 밑이 4로 돼 있잖아. 그럼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같으니까 그냥 연산이 되는 거야. 이해돼? 바꿀지 말 건지를 문제를 풀면서 니까 내가 요령을 익혀야 된다고. 안 바꿔도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밖에서부터. 요건 필요 없고 일단 한 분의 1 맞아? 여기 안에도 바꿔야지 재민아. 4하고 이게 있지. 4의 1제곱하고 4의 이렇게 되잖아. 맞아? 얘는 그냥 4가 있지? 얘는 뭐가 돼? 역수니까 4의 마이너스 얼마야? 몰라? 4분의 1 쟤야 잘 나오는데?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역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걸 계산은 안에서부터 하든 적용해서 하든 하라고. 근데 이거 그 안에 그냥 하면 되잖아. 4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 이거 아니야? 계산하면 얼마야? 8 더하기 4 빼기 1 4분의 11 맞아? 그러면 4에 3, 4, 12 12분의 11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뭐랑 같아? 그럼 이걸 2로 맞춰주면 되잖아. 제곱이니까 6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2가 계산 잘못했는데 이게 6분의 11 나오네. 됐어? 계산 요령이 익혀야 돼. 계산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자 봐봐 이제 여기서 이거 알겠지? 이제 이해했지? 밑을 맞춰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쓰기 위해서 밑을 맞추는 건데 그냥 지수법칙 써지면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맞춰져 있으니까. 그 생각이 차이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보고 앉아있으면 시험 테스트 받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틀더라고. 통과하면 죄시험 볼 거야.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요거 두 개를 바로 할 수 있잖아. 왜? 아 곱하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뒤에 거 바로 하면 빼기니까 여기까지 바로 돼야 돼 이제. 한 덩어리씩은 이렇게 바로 돼? 3분의 1 쓰고 연습 좀 필요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풀이가 그러면 여기서 이 한 줄이 생략돼. 바로 이렇게 오면 좀 연습이 되면 하나씩 4의 1 더하기 이거 곱하기네. 나누기네. 이렇게 풀이가 두 줄이 줄어. 시간이 세이브 된다는 얘기 계산해서. 알겠어? 여기까지 연습이 돼야 돼. 계속 풀 때마다 이러고 있으면 계속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되니까 예상이 되면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다고.
아 선생님 저는 다 불안하니까 다 쓸래요. 절대 시간이 부족할 거야. 제가 제일 우선 제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잖아, 그렇지? 다 이유가 있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가야 돼요? 가야. 몇 시에 올 거야? 5시까지 가. 4시 50분에 잊지 말고 와. 7번. 엑셀 7번. 지수로 표현하기인데 이번 주에 보충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 주말에 안 돼요.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이렇게 조건이 나왔을 때 얘를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A, B로 표현하래. 앞에서 배운 건 똑같은데 일단 위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하고 3으로 표현해야지 가능하니까 얘를 2 곱하기 3에 1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9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이렇게 될 수 있지. 됐어? 그러면은 내가 2의 11제곱하고 3의 11제곱을 표현해야지 이게 A, B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얘를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바꾸면 아 내가 2의 6제곱이 A면 2의 11제곱은 A의 몇 제곱이 되겠어? 배수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6을 얼마를 곱하면 11이 돼? 6분의 11이지. 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 아까 한 거잖아. 그래서 6분의 11을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5제곱을 11제곱 바꾸려면 5분의 11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다 바꿔야 되냐? 더 복잡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미수를 바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하나 맞추는 건데 그 방법보다는 아예 2를 표현하는 걸 배웠잖아 우리가. A면 2는 뭐야? A에 그냥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자고. 그럼 3은 뭐가 되겠어? B에 5분의 1제곱에 11제곱이다 해서 요렇게 가는 거, 요 방식을 적용할게. 그래 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빨리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해볼까? 2를 뭐라고 해? A에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은 B에 5분의 1제곱인데 3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한 게 되겠지? 그거에 뭐 5제곱이다 이렇게 2하고 3 됐어? 그럼 뭐가 돼? A에 6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나? 알겠지? (17번) 확인 체크 도전 1번 축에 1번 안되면 해줄 테니까
되지? 됐어? 6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A를 몇 제곱하면 6이 돼 이거? 세제곱?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거야. 얘는 뭐? B의 제곱이 얼마? 7. 그래서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에 9분의 1제곱이니까 A의 3분의 1제곱 3 약분되지. B의 9분의 2제곱 이게 답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대충 그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손이 나가야 돼.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 문제 시험 볼 때 안 풀리면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 풀리면 이렇게 신경 뜨면 풀이가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 됐고 그러면 8번. 그 제목 옆에다가 필수 08 지수법칙하고 수능식 옆에다가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여 곱셈 공식을 적용한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자연수 범위에서까지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를 그 밑에 줄이나 위에 줄이나 하나 써놔. 그 예를 하나 보여줄게. 예, 이렇게 쓰고 A의 1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는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은 뭐가 먼저라고 했지? 저 혹시 이거 기억나? 두 개 있는데 공식이 뭐가 먼저라고 했었네. 기억 안 나? 그럼 힌트는 인수분해 공식이 먼저야, 변형 공식이 먼저야? 네. 샤민이 테스트 볼 때 보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변형 공식이 먼저라니까? 이게 먼저야. 자꾸 순서가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출제됐을 때 풀리는 확률이 이게 더 높아. 이상하지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이거고. 알겠어? 여기서는 이게 쓰이긴 하는데 이게 먼저야 항상.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 A의 3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 더하기 얘는 B의 3분의 1의 세제곱. 아, 유리수 지수인 어떤 숫자의 세제곱.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게 먼저야. 세제곱 빼기 3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인수분해 공식 에다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두 개 곱한 거 빼기 아니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형태를 얘기해. 알겠지? 세제곱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써놓고 나머지 공식들도 다 이렇게 유리에서 쪼갤 수 있어야 되겠다. 문제 힌트가 나오니까 어떻게 쪼갤지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면 돼. 해볼게. 이걸 어떻게 쪼개면 돼? 그러면 여기 힌트가 나왔잖아. 앞에 거를 A 1제곱을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걸로 나눈다. 부자를 인수분해하면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인수분해를 한 이유는 이 식으로 나눠지는를 확인하기 위해서야. 값을 구할 때는 첫 번째 공식이 더 많이 쓰이고 저렇게 식을 정리할 때는 이게 더 많이 쓰이긴 한데 먼저 얘기할 게 나올 거나 이거의 제곱 빼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b의 마이너스 3분의 제곱 3분의 1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약분되고 이거만 쓰면 되겠지.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됐고 두 번째는 이 지 4분의 1을 어떻게 해야 2분의 1이 나와? 4분의 1을 제곱해야 되지. 그래야 2분의 1 나오지. 맞아? 4분의 1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곱해야 된다. 그치? 어떻게 생긴 거야? 뭐 더하기 뭐 여기는 똑같은 거 뭐 빼기 뭐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인데 뒤에 붙은 게 이거의 제곱이더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합차 공식이 연달아 일어나는 형태인지 확인하면 돼. 다 이런 문제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뒤에 그거대로 쓰고 이거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바로 바꿀까? x의 2분의 1 제곱 얘는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럼 또 나왔잖아. 합차 요놈 더하기 요놈 빼기 요놈. 그러면은 빼기 그러니까 2의 1제곱 아니면 x의 1제곱 빼기 y의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분수를 바꿔 쓰는 게 좋고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알겠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곱셈공식 까먹었으면 꼭 찾아보고 넘어갈게. 9번 질문 쓰기. 8번까지 질문 있으면 하고 9번이 아까 얘기한 C 값을 구하는 거야. 다 곱셈공식이야. 9번 제목 옆에다가 지수법칙과 곱셈공식을 이용한 시기값을 구하기. 근데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로 열고 역수관계. 뭐가 역수관계냐? 이거 봐봐. 얘랑 얘랑 역수관계지. 역수관계 특징이 뭐야? 그치? 얘기 좀 혼자 얘기해줘. 곱이 1이라고. 곱이 1이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 그럼? 곱이 숫자로 바뀌어. 그럼 내가 합만 알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기값 구할 때는 이런 형태가 더 많이 쓰여.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기억하라고 했던 거야.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 테스트 시험지에 나온 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죠. 풀리는 건 아닌데. 알겠지? 자. 내가 어떻게 있니? x 더하기 얘를 2분의 1을 어떻게 하면 1이 돼? 제곱해야지 지수가 1로 바뀌지? 그래서 이걸 제곱해보자고. 어떻게 돼?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배에 두수의 곱이지? 여기도 이렇게 된다. 곱이 1이니까. 그래서 역수관계가 그러면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곱, 세제곱도 저기 곱. 역수관을 주는 이유는 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역수에 대한 곱이. 알겠지? 그럼 얼마야? 요게 얼마인지 물어본 거니까
얘는 9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답은 7이다 이렇게. 자, 이건 똑같아. 이거는 뭐?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2에서 이렇게 올리면 제곱 2번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러지 않잖아. 제곱을 2번 하면 된다. 그럼 뭐가 돼? 이번에 변형공식 써볼게. 바로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빼기 곱이니까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얼마? 77에 49에서 빼기니까 47. 얘는 그냥 공식 쓴 거고 얘는 변형 공식으로 적용한 거야. 제곱 변형 공식. C 갖고 할 때는 그래서 변형 공식이 먼저야.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변형 공식이 먼저다. 3번도 이거 뭐야? 한 번만 보여줄게. 세제곱이네? 세제곱? 뭐 문제라고? 변형공식. 1학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오면 두 수에 뭘 알려준 거야? 그치. 원래 두 수의 합과 곱을 알려주는데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나온 것 뿐이라고. 합과 곱을 알면 항상 변형공식이야. 이것도 그래서 변형공식이라는 거야. 이렇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d 곱이 1이니까 곱이 1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합과 곱을 알면 변형공식을 통해서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유리수 지수일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 질문 있어 여기까지? 변형공식 까먹었으면 다음 정리해야 돼. 없으면 집에서 바로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랑 고1 때 했던 문제가 조금 더 이용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세제곱 여기 1학년 때도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지.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대입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 x는 대입되기 모양 어떻게? 세제곱 이항시켜가지고 재밌지 않아? 이거 대입하는 건가? 대입해도 되는데 1단원이 나온 1학년 때 다항식의 계산에서 x 플러스 그렇지. x를 넘겨서 루트 2로 바꾸고 제곱해가지고 x에 관한 식을 만든다고 했지.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다 만들든지 아니면 나누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세제곱분이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제곱이라서 이렇게 안 될 뿐이지 A에 관한 식을 유도해야 된다고. A에 관한 식. 이해됐어? 이렇게 써놨어.
그 제목 옆에다가 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 유도된 식으로 답을 구하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세제곱근이 나왔을 때 유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면 연습하는 거겠지. 이제 세제곱근 시간 많이 나오고 제곱근은 뭐 방금 한 대로 하면 되고 항상 뭘 사용하냐면 이렇게 합이 주어지잖아. 합이 주어지면 뭐? 그치, 변형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변형 공식이 적용하려면 뭐도 나와야 돼? 곱도 나와야 돼. 근데 항상 곱은 제시가 안 돼 있고 역수관계나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문제가 출제가 돼. 이 곱은 역수 또는 곱이 상수인 경우만 출제가 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말지를. 아, 곱이 1이니까 변형공식 적용해보자. 이거에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이지. 이거는 뭐랑 같아? 2에 1제곱 더하기 2에 이거랑 같다. 이게 변형공식이지. 됐어? A라고 안 썼어 지금. 뒤에 숫자만 보고 숫자에다 적용해보니까 이게 뭐랑 같아? A랑 같고 A의 세제곱 빼기 3A가 보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식이 바로 유도가 됩니다. 변형공식, 식은 유도. 이렇게 됐어? 저기 됐어. 여기 보이죠 여기?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그대로 돼 있다고. 아, 답은 10이다 이렇게. 10이네. 21번 한번 해봐. 번째. 똑같은 문제야. 선생님 근데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인데 저기는 A 세제곱 아, 3이야, 3이야. 6이니까 이거 묶으면 3이야. 19번 19번. 아, 21번. 식 유도하는 거. 똑같아. 배운 대로 풀리는 거야. 합과 곱을 알 때 적용한다고. 지금 나왔어? 아니야. 합과 곱 공식.
얼마? 템이 나왔어? 뭐가 잘못된 여기까지는 됐어? 하바 곱이 숫자로 그러니까 역수가 아니라 상수로 나오는 경우에 역수가 아니라 여기까지 됐어? 해볼게 그러면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더하기 이거 몇 제곱? 3제곱 이거야. 이거 만드는 거야. 그래서 3제곱 벗겨지는 거잖아. 이걸 왜 설명했냐면 얘를 제곱한 이유가 뭐야?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해서 이 제곱근을 숫자 자연수나 숫자 유리수로 바꾸겠다는 뜻이야. 목적을 알아야 돼. 빼기 3에다가 곱이 얼마? 2에다가 이게 뭐야? 4 더하기 2가 이게 뭐? x. 이거 바로 나오면 답이 6이야. 풀이가 한 줄, 두 줄, 세 줄. 세 줄짜리 문제인데 시험이 나온다. 여기서 역수가 꼭 아니어도 되구나 이해하면 돼. 이 문제에서 확인 문제 풀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점은 역수 관계가 아니어도 곱이 상쇄할 때도 C가 지도가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많이 기억하면 예상할 수 있고, 예상대로 풀리면 그렇게 풀면 되고, 예상대로 안 풀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돼. 알겠지? 마지막 문제 12번 아까 했으니까 11번만 해볼게. 시험부터 좀 빨리 할 거니까 예습 잘 해보고. 11번 여기까지 질문, 10번까지 질문 있으면 하고. 범수 계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유리식에서 우리? 범수 계산? 시험식 기억나? 그치. 부모의 분자랑 분자의 그 분자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생겼으면 A 똑같이 뭘 곱해? AC를 곱하라고.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럼 어떻게 돼? AD분의 ID BC 이렇게 나온다.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게 책에 나온 개념이야. 초등학교 방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 이 얘기를 왜 했어?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분수야. A X제곱분의 1이지. 맞아? 이게 범무수식이라고 이거는. 우리의 1학년 과정으로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얘는 그럼 분모의 분모가 A X제곱이고 이것도 똑같지? 분자 분모에 뭘 곱해? A의 X제곱을 곱하라는 얘기야. 한 번만 보여줄게. 곱하기 A X제곱 이렇게 하라고. 저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 분배법칙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2X제곱 빼기 5.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했겠어? 범무수 계산하는 방식이긴 한데 범무수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니까 이 식의 모양이 유도가 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이해됐어? 그럼 이 식도 범분수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지만 그렇게 풀릴 거라고. 됐어? 혜미 따라왔어? 식의 값이 5라고 줘. A나 X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요 식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식에다가 만들면 숫자를 5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도 X분의 이렇게 식의 모양을 만드는 거를
원하고 있어. 수원에서 값을 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문자의 값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의 모양이나 식의 값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구나. 알겠어?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식의 값으로 식을 구하는 거, 식의 값을 구하는 방식이야. 얘도 근데 얘는 3의 a의 3x제곱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를 뭘 곱해야 돼? a의 3x제곱을 곱해야 돼. 알겠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분배 법칙 a의 6x제곱 더하기 1 a의 4x제곱 빼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빼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건 바로 나오잖아. 이거 a의 2x제곱 몇 제곱? 세제곱하면 a의 6x 이거 이 정도는 알겠지 이제. 5의 세제곱 더하기 1 얘는 5의 제곱 더하기 5 이걸 계산하는 거야. 됐어? 이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이야. 2번 이걸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끼리 비밀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창피하니까 모양 맞추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모양을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이 모양을. 이 말을 수능 볼 때까지 할 거야. 다른 단원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 계속 나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식의 모양을 맞춰서 그걸 사용할 거라는 얘기야. 우리끼리만 모양 맞추기. 어디 가서 야 모양 맞추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발. 모양 맞추기. 됐어? 근데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있지. 근데 이거를 근데 앞에서 본 걸로 하면 이거 뭐 보여 혹시? 여기서 보이는 거? 이거 보면 지수가 어떻게 돼 있어? 세제곱 돼 있잖아. 세제곱. 그럼 무슨 공식? 식을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공식. 이것도 생각나야 돼. 곱이니까 빼기 1이지. 이렇게 된다. 사실 이게 더 먼저 생각났었어요.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앞에서 방금 한 거니까. 그럼 이것도 모양 맞추기 가능한 모양이 맞춰지긴 해. 그렇지. 이렇게 된다. 보여? 인수분해 공식 사용한 거야. 아 그럼 식 값을 구할 때는 변형 공식, 이렇게 나누기로 식을 정리해야 할 때는 뭐 인수분해 공식 이게 유리하다는 얘기야. 100%는 없어 수학에. 이렇게 되잖아. 모양이 나오긴 하지. 근데 이걸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해서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식 추천 안 하고 범수식은 이렇게 하는 게 100문제 나오면 99문제가 이렇게 풀려.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유형 문제다. 근데 이 시험에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고 예전에는 나온다. 네, 기본적으로 내신이 돼야 수능을 볼 수 있어 수학은. 숙제는 27초까지. 개념 예습은 로고의 뜻하고 01, 02, 03 상유로까지 예습해요. 예습은 문제는 안 풀고 개념 정리만 해주면 돼. 이렇게 45초까지 예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특강 안내문인데 오늘 갖다 드리고 제가도 이번 때로 오면 해야 되니까 이거 오늘 한 번 중에 질문 있어? 아 최민이는 그 수학습도 개념을 사야 돼. 개념을 사가지고 앞에도 풀어보고 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학원 방학이어서 다음 주 목요일날 오면 되는데 일단 개념 정리 잘 해놓고
태민이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수트 있으니까 수트도 금요일 날 와야 돼. 금요일 날 1시. 금요일 날 2시에 오기로 했지. 다음 주 월화가 학원 방학이야. 중간에 방학이 없어. 중간에 방학이 없고 구정 때만 쉬고 진도가 느리면 주말에 보충할 수도 있고 3월 1일까지 아마 2월 28일까지 계속 수업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야 학원이 끝나서 질문 있으면 하고 개념을 꼭 다 읽어보고 와. 다음 주에 주말에 보충을 한번 토요일 날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근데 토요일 날 올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4시 전에 나와요. 내일 전에는? 토요일인데? 왜? 그 인터스쿨이 한 12시까지고 토요일 날도 있어? 예정이가 빠질 수가. 그래? 잘 듣고 와 그러면.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수학은 좀 아닌데. 국어 선생님도 인터스쿨 국어는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 4주 동안 한 학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수원수투 기간까지 다 하면 그게 이제 명목상은 한 끝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 정도 끝내준다고 했다면서. 그 3분의 1을 한 달 동안 그게 되냐 말이야. 근데 국어선생님 똑같이 얘기하셨나 봐요. 대신 하는데 그게 아무리 자습한다고 해도 오후에는 수업이 안 듣는 거 아니잖아. 선택 과목 들어야 된다. 선택한 거. 그러면 이제 가기로 한 거니까 수원수투를 만약에 못 따라가면 뒤는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절반 정도만 제대로 하고 그냥 뒤에는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못 따라가 그 진도를. 내용이 어려운데 매일 수업하고 그거를 과제하고 문제풀이하고 근데 한두 과목이 아닌데 수학만 3과목에 국어 영어 하면은 5과목에 만약에 수업을 선생님 기준으로 친구들 잘 들어 그 수업을 한 번 이렇게 2시간 듣잖아. 최소 4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 개념 2시간, 문제풀이 2시간. 그게 부족하면 오답 노트도 해야 되고 또 틀린 것도 자기 공부도 또 한다고 하면 수학은 5시간 이상이 필요하거든. 따라오는데 만약에 내가 오전에 수학 수업을 2시간 들으면 그것만 5시간이면 오후 내내 수학만 해야 되고 저녁에 그러면 국어 영어 한다고 하면 당연하고 아예 못하는 거야. 제대로 하면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채민이도 마찬가지고 방학이니까 그 정도 해야지 수학 성적이 나. 안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이제 3학년 때서 한 얘기가 우리 지금 2시간을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잖아. 근데 집에 가서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좀 쉬다 잠들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이 시간에 PC방 가서 PC게임 하느랑 똑같은 상태야. 내가 답을 못 맞추니까 어차피 들은 거밖에 안 된 거니까. 공부를 완성을 시켜야 점수가 나와. 수학은 영어나 국어는 그건 아니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영어나 국어도 수학은 정확하게 모르면 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도 그렇고 채민이도 테스트 보는 거 보니까 거의 한 80% 맞췄는데 답을 결정 못하는 게 꽤 있었어. 근데 제가도 그러잖아.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열심히 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무조건 한 얘기야. 근데 그 사실이야.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고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윈터 가서 뭘 얻어야 될지 고민해야 돼. 근데 윈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다가 윈터 끝나면 2월달에 늘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거야. 똑같은 상태인 거야. 차라리 안 오는 거보다. 공부 습관이라도 최대한 하고 수학은 갔다 와서 어떻게 커버해봐. 이거 다 녹화되니까. 잘 모르겠는 단원이라도 와서 듣고 들어보고 다시 하는 거야. 질문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 없다. 채민이는 다음 주 목요일에 오면 돼. 목요일에 목금 이렇게 수업 있어. 개념 많이 읽어봐야 돼. 채민아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 꼭 하고 다 질문 다 받으니까 우리는 제가 오늘 한 때까지는 하고